중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잠재 성장률도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핑핑 누워 있다가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다가 이제는 숨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건 그냥 놔두면 공산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회 그 불만 세력을 집단화할 수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사회가 발전 동력을 잃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 경제 인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질문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아이고 참. 와, 오늘 진짜 재밌어요. 공부 정말 재밌게 잘하네요. 중국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중국 경제 한계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인구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이 인구가 이제 14억 명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구 낼 때 뭐 1년에 1,300만이 늘어났다. 1,400만이 뭐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920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아하. 920만 명. 그러니까 딱 보면 인구 성장을 통제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국이 노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 많고 다 노인들이고 이제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국 인구 구조를 설명할 때 1, 2, 4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7명.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내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의 엄마 아버지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4. 1, 2, 4 구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옛날에 그 백화점에 가면 유모차 밀면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이 하나에 7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이 사람들을 다 여기에서 부양을 해야 되는. 아이 하나가 나머지 노인들을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군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16세에서 24세를 중계 생산 가능 인구로 보는데 그게 인구의 한 18% 19% 되거든요. 그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노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완벽한 가분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걸 국가 재정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도 그렇게 막 쌓아놓고 곡간을 풀어서 나눠주는 지방 정부들 다 난리던데 돈 없어서 힘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잠재 성장률도 손상이 올 수밖에 없고. 원래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어요? 근데 못 낳게 했죠. 그게 이제 1979년에 한자녀 갖기입니다. 일태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1979년에 시작했군요. 1979년에 한자녀 갖기 운동. 왜냐하면 인구가 동력이 되는 거는 분명한데 인구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인구 그다음에 교육시키지 못할 인구는 사회적 부담이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인구 대국이다. 사실은 뭐 인구가 세상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한나라 시대 때부터 많았어요. 좀 뭐 BC 때부터 여기에는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땅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소위 중원 지역이라는 데가 좀 이제 지금 영토의 한 반 정도 되는데 원래 옥토 지역이에요. 중원이 어디입니까? 중원 그러니까 황하고 밑에 어디? 황하, 양자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무슨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 말고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중국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 한 반 정도가 곡창지대 거기가 이제 뭐 우선 양자강이라는 젖줄이 있고 삼각주가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온난 다습하고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경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청나라가 그 청대의 만주족들이 굉장히 넓게 영토를 확장을 해서 그런 영토가 들어왔는데 그런 영토들은 이제 그 소위 산악 지역도 많고 그 대신에 이제 지하자원 같은 게 많죠. 뭐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데는 그런 게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시에 국가 발전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도
항공모함이잖아요. 이게 크니까 뭐 갑자기 정책을 펼친다고 순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10억이 넘는 인분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이렇게 발전해 온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 10억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불까지 이렇게 어쨌든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거의 뭐 기적이죠. 그게 뭐 강압적으로 했든 뭐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적절한 국제 환경과 내부적인 정책 조정이 어우러져서 생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은 어떻게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나가야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산당의 업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줄이고자 그렇죠. 했던 거. 그런 건데 너무 세게 나갔네요. 인구가 너무 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한 명만 나와야 됩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제 풀렸습니다. 지난번 전국인민대표대 13차 전국인민대표대에서 이제 더 놔도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사회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양육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으니까 양육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15차 5개년 계획도 보시면 고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산업, 그다음에 젊은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아, 그다음에 양로 산업,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돈도 뭐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다 심리적인 거거든요. 내가 애를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와 연결이 돼야 투자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도 뭐 하긴 그렇죠 지금.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 승진을 할 거고 급여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딱 막혀버리면 내가 살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돈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내수도 경제 심리에 막혀서 진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절대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고민이 AI의 발전이 좋은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좋은데 이게 고용 유발 계수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마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몇 대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 AI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원래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를 AI 관련해서 창출을 하든지 유관 연관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가 있거든요. AI 경쟁을 미국과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고용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긴 문제가 청년 실업이란 말이에요. 학력은 높은데 아무 데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탕핑족을 국가안보 문제로 취급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탕핑이라는 게 이제 아무 일 없이 누워 있는 건데 요새는 하나 더 나가갖고요. 백란, 바이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란이라는 뜻인데 있는 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요새는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쥐인간. 쥐인간이 뭐냐 하면 그 쥐를 중국말로 노서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호랑이나 이런 데도 호랑이를 노호, 라호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쥐가 이제 영특하고 그러니까 쥐인간이란 뜻인데 라오수가 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밝은 데로 안 나가고 하수구 같은 데서 그냥 되는 대로 챙겨 먹고 목숨만 부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사회가 발전 동력을 잃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렇게 돼버리면 그럼 나는 이제 그러니까 탕핑 누워 있다가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다가 이제는 숨어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어쩌고 해도 이걸 담아낼 그릇듯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건 그냥 놔두면 공산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네.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사회의 그 불만 세력을 집단화할 수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불안 요인이 요인의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을 한다. 그렇군요. 요즘은 중국 경제 분석할 때도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하잖아요. 내수가 어떠냐, 그다음에 그 투자가 어떠냐, 수출이 어떠냐, 뭐 무역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고용까지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사회 불만 세력화되고 이게 경제에까지 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중국의 안보라는 게 국가 안전이잖아요. 국가 안전이 꼭 외부적인 뭐 무력이나 전쟁 때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중국은 항상 외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의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금융 같은 걸 보면 중국이 굉장히 무력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게 한때 뭐 30-40%를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모델은 더 이상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내부의 학자들도 빨리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광대한 토지 자원 그리고 그거가 지방 정부가 이제 나서서 개발을 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금융 시스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악성 부채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가 보증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라는 거는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하면 그게 고스란히 중국 정부의 빚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해결을 사실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은 한 20몇 %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 중에. 그런데 문제는 20여 %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경제의 지금 규모라는 게 장난이 아닌데 뭐 20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렇게 많은 분야가 부동산에 사실 묶여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부채 채권은 상환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은 중국 정부가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그거를 갚을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또는 그걸 대체할 만한 산업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자칫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거의 30% 되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그냥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했을 때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게 되면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부동산 소위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고 일부 분야는 또 이 소위 시장 원리에 좀 맡기는 거죠. 그래서 도태될 때는 도태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이 내수가 줄어들어서 이 금융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 뭐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지금 뭐 은행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일부가 생긴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그게 아직은 뭐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정말 뱅크런이나 이런 게 나올 정도까지 돈이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작년 경제공작회의나 올해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경제 발전도 보면 적극적 재정 정책 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동용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방이 아마 부동산과 얽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 저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해야 하니까 또 문제군요, 그게.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저축을 하는데 기업도 경기가 안 사니까 저 돈을 빌려서 내가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돈 저축한 사람들 입장에서 뭐 아니 내 돈이 갔는데 다른 데로 쓰이고 내가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나한테 줄 돈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렇게 일부가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건 아니고 전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불안 요소죠. 그리고 저축률이 보통 뭐 12,000불, 3,000불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저축률이 뭐 18%,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제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막 4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안 쓴다는 소리네요. 네.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불안 때문에 돈을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축을 해놓으면 그거를 어디다 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은행이 직접 할 수 없고 기업이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외부의 압박은 계속 오죠. 수출 통제. 물론 그걸 뚫고도 작년에 중국의 대외 수출은 여전히 뭐 5%대 성장을 했어요. 수출은 엄청나게 하던데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 걸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시간이 좀 다른 나라들도 다른 그렇죠. 나라들이 그 역시 그거를 뭐 비교 우위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그리고 품질이 개선이 되면서 불만도 조금 줄어들고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데도 생기고 그런데 어쨌든 가성비에 있어서는 일단 중국이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제조업의 32%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물건 3개 중에 하나는 중국 거란 말이죠. 그럼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어쨌든 석유 가격이 원가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원가 경쟁력이 악화될 거고 전기차 같은 거는 중동에 수출도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막혔겠어요? 그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수출이 정말 중요한 경제인데. 근데 중국 경제가 그게 뭐 과당 경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경제가 저런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저렇게 장악을 하는 이유는 산업 클러스터가 중국 내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서플라이 체인이 다 국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자재도 자기네가 갖다가 자기네가 하고 마지막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럼 한국은 전기차 만들려면 특정 무슨 원자재는 중국에서 갖고 와야 되고 뭐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다만 너무 과당 경쟁을 하니까 그 이제 내권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막 경쟁해서 자기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최악의 경우로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지속이 되면 상당 부분 중국 경제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이란전도 좀 조기에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원래 들어오는 대로 에너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체인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중국이 볼 때 더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질서가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재앙이죠. 맞아요.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 중국도 이게 장기화되는 게 유리할 게 없는 거고 다만 아직은 어렵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여력이 조금 어쨌든 통제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체 산유국인데다가 또 석탄이라는 이 환경 탄소 중립과는 배치되는 거지만 어쨌든 급하면 땡겨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주 장기화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타격을 받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타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 강준영 교수님으로부터 중국과 연관된 세계 이야기들 정말 많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